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모큐브 리포트 분석입니다. 기존에 종목 분석을 한번 다뤄봤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보고 오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영상을 보셨다라는 전제 하에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컴팩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의 토모큐브의 투자 포인트 요 정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모큐브 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 지금 이 리포트에서 나오는 거는 실적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죠. 작년 4분기 실적이 아직 공시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추정하기로는 전년 대비 매출은 334.2% 40억 원이죠. 상승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 대비는 56.6%,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적자 지속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죠. 아직은 흑자를 전환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얘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흑자 전환을 근시일 내에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전제를 할 수 있고요. 얘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HT 홀로토모그래피라고 얘기하는 CT MRI 촬영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기술로 활용을 하는 거고, 촬영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분석하고 이 세포를 자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염색이 없이 라벨 프리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나와 있네요. 라벨 프리. 염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포에 여러 가지 약물을 주입한 이후에 그 반응들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장비라는 게 반도체 웨이퍼 검사 이런 게 아니고 현미경 같은 걸로 관측해서 이 증상들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빔 테크놀로지였나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쟁사다라고 거론을 했는데, 이제는 언급하기 쉽지 않을 만큼 둘이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좀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토모큐브는 꾸준한 우상향을 강하게 가다가 최근에 고점에서 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눌림목 시점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눌림목으로 봐야 될지 조정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이따가 차트 분석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괜히 제가 이렇게 꺼내온 게 아닙니다.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산다라고 오른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고 투자하는 게 기술적 분석 이전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판가를 고려해 추산한 전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지금 토모큐브가 타겟팅하고 있는 해당 시장 규모가 7.6조 원이다라고 하고요. 2026년 가이던스가 나온 게 매출액 223억을 추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의 흑자 전환을 바라보고 있는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 좀 주목하기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시장이 7.6조 원 규모다. 네, 이 중에서 미국이 한 4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다. 전체 시장 규모가 7.6조 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토모큐브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모큐브의 장점은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도 침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쪽으로도 심지어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모큐브 하면 사실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측정 장비 이런 쪽으로도 테마를 봤지만, 또 하나의 이제 요즘에 트렌드를 같이 하고 있는 테마가 오가노이드 관련주입니다. 오가노이드가 뭡니까? 장기 조직이잖아요. 장기. 그러니까 노이드라는 건 휴머노이드에 그 노이드가 붙으면 사람을 모방한다라는 뜻이에요. 휴먼이 사람이고 노이드는 모방입니다. 사람을 모방하는 기술을 휴머노이드 테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가노이드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모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관련주는 장기를 모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토모큐브가 장기를 인공장기를 만드느냐 그건 아니고, 기존에는 동물 실험으로 했잖아요. 쥐나 여러 가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에게 하는 임상 전에 동물 실험을 했었던 게 이제 관례였는데,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요즘에 또 동물 애호가들도 많은데다가 그게 아니더라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비용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부각을 받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주가 이제 부각을 받는 거고,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 오가노이드로 부각을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를 살아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부각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
이런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임상 그 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사노피를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고요. 중국의 대형 빅파마죠. 항서제약, 그리고 이니팜, 제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호주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그넷이라고 있네요. 시그넷 테라피틱스, 뭐 신라젠과 같이 협업했던 이런 기업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기존의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이미 임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가노이드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배경들이 있다. 미국 상원 하원에서도 처리 중이고 이미 통과가 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오가노이드 관련주들이 앞으로 부각을 받을 건데,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오늘 알아보는 토모큐브가 이 오가노이드 관련주로 테마를 받는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빅파마들의 오가노이드 관련된 사업 동향들, 일단 로슈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슈가 이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노바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오가노이드 활용 질환 기전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나오고요. 그리고 머크, 그리고 화이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대형 빅파마들도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모큐브 사업 내용으로 좀 세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 홀로토모그래피 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요 설명을 좀 보면, 일단 기존에 대표적으로 슈레딩거와 리커전이라고 하는 그 미국 기업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사업이 뭐냐면 후보물질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후보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후보 약물을 개발을 합니다. 자,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양한 후보물질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게 그 타겟팅하고 있는 그 치료에 기존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적응증에 대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포라고 치면 세포는 살아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세포에 요 약물을 이렇게 넣어서 이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무 반응이 없는지, 꿈틀꿈틀 되는지, 아니면 이 약물을 넣었더니 갑자기 얘가 죽어버리든지, 이런 비포 애프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커전 슈레딩거가 하는 게 이겁니다. 세포에 여러 가지 후보 약물들을 실제로 대입을 해봐서, 그러니까 여기에 AI가 활용이 되는 거죠. 이 세포의 결과들을 데이터화시킨 그 빅데이터들을 필요한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자, 그런 사업 영역이 바로 리커전 슈레딩거입니다. 타로스아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도 일종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신테카 바이오는 여기에 나오는 후보 물질들을 도출하는 AI 전임상, 그러니까 전임상 전 단계의 후보 물질 도출 과정을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거고, 자, 이렇게 도출된 약물을 실제 세포에 대입을 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 이 결과값들의 라이브러리화 데이터들을 고객사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바로 리커전입니다. 근데 리커전 슈레딩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이들은 이 세포가 갖고 있는 특징이요, 굉장히 투명해요. 투명하기 때문에 이 후보 약물이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이게 결국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벨링 작업이라고 염색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형광염색을 통해서 이 세포에 색을 입히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색을 하게 되면 이 세포의 반응이 약물을 투입해서 나온 반응인지 아니면 염색을 통해서 나온 반응인지가 구분이 정확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색하는 과정에서 이 세포가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관찰을 할 수가 없고 죽어버린 세포를 통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물 효과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판별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알아보는 토모큐브의 핵심 솔루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리커전의 방식으로 만약에 채택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세포에 염색을 하죠. 라벨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얇게 슬라이스를 냅니다. 잘게 쪼개요. 쪼개서 그 단면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데, 이 방식은 세포를 죽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쓰지 않고 토모큐브는 살아있는 그대로 이 홀로토모그래피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2D 정보가 아니라 3D 정보.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CT 촬영을 하잖아요. CT 촬영의 방식은 제가 뭐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까 제가 세포를 슬라이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세포 그 단면을 이렇게 다 쪼개는 겁니다. 이 쪼갠 컴퓨터 자료를 컴퓨터가
이거를 다 합성을 해서 3D 정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치면 요거를 다 이렇게 잘게 쪼개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요 단면을 하나하나 다 붙여서 컴퓨터가 이렇게 3D 정보로 만들어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CT 방식인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CT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HT를 찍고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토모큐브가 만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단순히 세포 분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몸이 안 좋을 때 CT를 찍는 게 아니라 HT를 찍는 거죠.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3D 정보를 컴퓨터가 합성하는 그런 중간 절차 없이 그냥 바로바로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아시는 거죠. 투명한 것도 검사를 할 수 있다. 투명해도 염색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3D 정보를 검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 뭐라면 난임 치료에도 이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난임 같은 경우에 자궁 내 자연 착상이 안 되니까 요거를 시험관에서 착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오가노이드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있지는 않지만 시험관에서 자라고 있는 이 세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세포가 잘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임 치료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중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이게 또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기판은 유리잖아요. 유리는 빛을 쏘게 되면 빛이 반사되는 과정도 있고 최근에 또 부각받는 게 뭡니까? 유리기판이 그 안에 그 피롭틱스 같은 기업들이 구멍을 뚫잖아요. TSV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through 실리콘 비하여서 요 S가 실리콘이고 유리기판은 뭡니까? TGV죠. TGV. 이 TG의 G가 글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를 through 뚫는다. 비하 구멍. 유리의 구멍을 뚫는다가 TGV인데 이 TGV 과정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피롭틱스입니다. 그러니까 피롭틱스가 구멍을 뚫으면 검사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HB 테크놀로지나 기가비스 같은 기업들이 요거를 이제 검사하는 건데 파크 시스템스도 이런 검사를 하죠.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 광학 검사계로는 검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리기 때문에. 유리는 투명하잖아요. 빛이 닿으면 이게 반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유리기 때문에 그 미세한 균열을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세한 균열이 있다는 건 유리기판의 수율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리기판이 부각을 받고 있지 않지만 유리기판이 만약에 나중에 상용화가 돼서 보편화될 수 있는 시점까지 온다라고 하면 유리기판을 누가 검사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를 토모큐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모큐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HT 방식으로 인해서 라벨링, 염색을 하지 않아도 검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미세한 유리의 투명한 균열조차도 토모큐브는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반도체 사업 쪽으로도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 바이오 세포 분석 쪽의 영역이 있고 두 번째 비바이오 산업용 이게 반도체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도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여러 경쟁사들을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보면 이 여기에 나오는 독일의 S사와 일본의 S사 이게 정확히 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 독일의 Z사는 자이스 같긴 한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리포트에서 강조하는 건 다른 경쟁사들이 할 수 없는 이 현미경 영역까지도 다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면 토모큐브가 바이오 세포 분석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리커전과 슈레딩거도 하지 못하는 비염색 라벨 프리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세포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오가노이드 시장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고 반도체 쪽 비바이오 산업용 쪽으로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의 이런 관측 검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비교를 하면서 장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사업 분석이 끝난 거예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정말 이게 실적이 전망치대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추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TGV 관련해서 3차원 구조 측정 검사 그리고 웨이퍼는 하이브리드 본딩 검사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R, VR 쪽으로 가면 홀로그래픽, 광학 요소, 3차원 구조 측정 검사. 그러니까 이게 AR, VR 쪽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 지금 최근에 AR 글라스 뭐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나중에는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으로도 검사 장비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갖지 못하는 얘만의 특별한 특장점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회사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원자현미경으로 반도체 수율을 검사하는
측정 그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파크 시스템스죠. 제가 저번에 토모큐브 종목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크 시스템스가 왜 파크 시스템스인지 아십니까? 대표이사 이름이 박씨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얘네 정말 실적이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월봉으로 보면요, 장기적인 우상향이에요.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본 김에 실적도 한번 볼까요? 언급한 김에 가이던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잖아요. 2천억대를 넘지 못했는데 앞자리가 바뀌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비슷한 비례관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아요.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20% 후반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 파크 시스템스는 원자 현미경을 바탕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측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율을 증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얘네가 핵심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박시성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게 파크 시스템스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토모큐브의 분기 보고서예요.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이사에, 이거 토모큐브 분기 보고서예요. 토모큐브 분기 보고서에 사회이사로 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박상일이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면 현재 파크 시스템스 대표이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스 대표이사가 토모큐브의 사회이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아시겠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그러니까 얘네가 갖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이 사업이 파크 시스템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심지어 이 박 사장님이 사회이사로 왜 등록이 돼 있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토모큐브 차트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자,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꾸준한 우상향을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이 컸고요. 지금은 워낙 단기간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의 조정과 함께 지금 얘는 기존의 박스권을 좀 깨는 불안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잡진 못했더라도 충분히 조정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투자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다만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정도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 재무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영업이익률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률. 여기 보면 이 글씨 잘 보이시나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 확대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이 2027년입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면 영업이익률의 지금 가이던스가 2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7년에. 그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가이던스 자체는요, 그냥 허황된 그들의 바램을 여기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IPO 당시에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증권사가 나름 전망하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망하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게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망하는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29%까지 증가한다. 자, 이거는 반도체 산업도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기반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바이오의 단점이 뭡니까? 기대감이 큰 만큼 낙폭도 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얘네는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약 개발을 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되는 그 분석 과정에 있어서 HT라는 나름대로 차별점이 있는 그런 분석 기술을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공통분모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 이 세포의 비포 애프터를 분석해야 되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텐데 거기에 차별점 있는 이런 분석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바이오 기업이 갖지 못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져갈 수 있다. 심지어 여기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토모큐브는 바이오 섹터 치고는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좀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종목 분석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차트 분석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선긋기 놀이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거래량과 매물대 정도만 좀 지켜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매물대가 다 어딨나요? 밑에 있죠. 밑에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상승이 시작되었었던 최근의 시점을 보면 악성 매물이 조금 있기는 해요.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상당수 많은 매물대가 지금의 가격대에 와 있다. 이걸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당분간은 나오겠지만 저는 강한 거래량이 한 번만 나와준다면 모든 악성 매물들은 그냥 1거래일 만에 저는 다 순환이 가능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크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무언가 더 빠질 일들은 확률적으로 크지 않고 그냥 선을 그어본다면 여기까지지 않겠는가. 36,000원대 1차적으로는 저는 4만원은 좀 깨기 어렵다라고 보는데 좀 공격적으로 보더라도 36,000원대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놓고 보면 크게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를 바라본다면 위는 훨씬 더 열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성장주 투자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여러분들 종목 많이 늘리시지 마시고요. 바이오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 괜히 제 영상 보시고 종목을 늘리실 필요 없습니다. 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시고 바이오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장주로 압축을 하셔야 되고 토모큐브는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종목을 늘리자라는 관점보다는 편입이 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그나마 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바이오 종목 중에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나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좀 눌러주세요. 네,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거래 정지 될까봐. 네, 걱정돼서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남윤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멤버십 라이브와 공개 라이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